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상사의 한마디에 이성을 잃고 사표를 던질 뻔했던 순간들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현상을 욱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정교하고도 위험한 권력 찬탈 사건이죠. 분노는 아주 짧은 순간에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폭발이 지나간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후회와 수습해야 할 관계의 파편들만 남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허무하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걸까요? 오늘 뉴런의 심리학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법의 숫자 6에 담긴 과학적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조직이 있죠. 이 친구는 우리 몸의 보안 요원입니다. 외부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비상벨을 울려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보안 요원이 지나치게 유능하고 때로는 아주 무례하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상대방의 비꼬는 말투나 무시하는 눈빛을 감지하는 순간 편도체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차단해버리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본능적인 분노만이 뇌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도 빨라서 우리가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인지하기도 전에 입은 이미 열려있고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뇌의 주도권을 납치당한 것입니다. 편도체가 비상 버튼을 누르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혈압은 치솟습니다. 이 화학적 폭발이 정점에 달해 우리 몸을 완전히 지배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 폭주를 멈추기 위해 전두엽이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그게 바로 6초입니다. 분노의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 뇌의 논리 회로를 마비시켰다가 혈액을 타고 중화되기 시작하기까지 약 6초가 소요됩니다. 즉, 이 6초만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다면 납치당했던 우리의 이성은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 6초.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을 반응하는 동물로 남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응하는 인간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짓는 심리적인 골든타임이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몸은 실제 전투 상태에 돌입합니다. 편도체의 명령에 따라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즉각적으로 방출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근육으로 혈액을 몰아넣고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오직 눈앞의 적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어서 분출되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쥐어짜내어 공격성을 극대화합니다. 직장 상사의 질책이나 배우자와의 말다툼은 근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쓸 곳이 없으니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날카로운 언어와 충동적인 행동이라는 파괴적인 도구로 분출됩니다. 이 화학적 홍수가 뇌를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호르몬의 꼬꾸닥시가 된 상태입니다. 편도체가 뇌를 장악하면 고도의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전두엽은 논리적인 계산이나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분노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오프라인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사고는 극도로 단순해집니다. 흑백 논리에 빠져 상대방은 절대적인 악으로, 나는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사라지고 오직 단어 하나, 표정 하나에만 집착하게 되죠. 지능지수가 일시적으로 수십 포인트 하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대부분 최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편도체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기 전, 즉 6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전에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손바닥에 땀이 나거나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것, 혹은 어깨와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며 오직 상처 입히기만 남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6초의 일시정지를 실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지배하는 몸은 전투 준비를 위해 호흡을 얕고 빠르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면 뇌는 거꾸로 신호를 받습니다. 호흡이 깊어지네? 그럼 지금은 싸울 상황이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뒤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특히 내뱉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즉각적으로 낮춥니다.
6초의 골든타임 중 처음 4초를 숨을 들이마시는 데만 써도 편도체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입니다. 몸이 이완되면 뇌는 다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화학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호흡으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잠들어 있는 전두엽을 깨울 차례입니다. 전두엽은 논리적인 계산이나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라는 잠정에만 매몰던 뇌의 에너지를 강제로 전두엽으로 옮기기 위해 인지적 과제를 부여해보세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거꾸로 숫자 세기나 주변 사물 관찰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100에서 7을 계속 빼기, 100, 93, 86 혹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물 중 파란색인 것 3개를 찾아 이름을 말해보는 것입니다. 저기 파란 책, 파란 펜, 파란 의자가 있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우리 뇌는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100%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색깔을 찾거나 뺄셈을 하는 순간 뇌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두엽의 전원을 켭니다. 전두엽이 켜지는 순간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억제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상호 억제라고 부릅니다. 논리가 시작되는 곳에 분노가 머물 자리는 없습니다. 마지막 실전 기술은 매슈 리버먼 교수가 증명한 감정 라벨링입니다. 분노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단순히 아 진짜 짜증나 라고 소리치는 대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화가 난 상태야 라고 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감정을 주관적으로 겪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반응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전두엽의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것이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름표를 붙이는 행위는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대상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주체라는 사실을 뇌에 각인시킵니다.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라는 감정을 관찰하고 있다 라고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것이 6초의 마법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심리학에서 분노를 흔히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방어막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이 미워서일 때보다 내 안에 상처받은 1차 감정이 너무 아파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늦게 귀가하는 자녀에게 버럭 화를 내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사실상 사고가 났을까봐 걱정되는 불안감이 들어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화가 날 때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그 아래 깔려있죠. 6초를 참으며 전두엽을 깨웠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화의 진짜 얼굴은 뭘까? 내 안에 1차 감정을 직면하는 순간 타인을 향했던 날카로운 칼날은 힘을 잃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이나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분노라는 궤부를 길들이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중 하나가 심리학을 배우면 화를 아예 안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이며 적절히 표현되지 못하고 억눌린 분노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병이 됩니다. 핵심은 공격하지 않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시고 나의 상태를 설명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폭발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아하고 단호하게 나의 경계선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분노조절법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불멸의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동안 자극이 오면 즉시 반응하는 자동기계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치면 욕을 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같이 비난했죠. 하지만 우리가 배운 6초는 바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한 뼘 공간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6초를 벌어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잡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이나 우발적인 상황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공간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인격은 깊어지고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6초를 참는 것이 때로는 비겁해 보이거나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순간에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가 날 때 6초를 견뎌낸 여러분은 방금 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능력인 자기 통제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6초가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켰고 당신의 품격을 만들었고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뉴런의 심리학이 제안한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1, 2, 3, 4, 5, 6. 그 짧은 찰나의 정적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평온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6초를 참아내고 승리했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를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뉴런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